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네, 저기 보이시죠? 그냥 이님이나 부르기, 이님. 네, 사연을 보내주신 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1살 남자입니다. 이번에 구급공무원 시험을 봤는데요. 어떻게든 붙고자 하는 마인드로 옆 동네 3, 40분 거리 군지역, 저는 광역시 살고 있습니다. 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기술직 소수직렬입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 생겨서 1년 더 해서 연고지로 다시 시험을 치고 싶은데 나이가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연고지로 오면 또 돈도 더 모일 것 같고, 그리고 비연고지로 출근한다면 거기 지역에서 원룸을 잡고 살지 집에서 출퇴근을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가격은 비슷하더군요. 뭐 막연해 보이는 질문이긴 한데 지금 시기에 비연고지로 합격해서 오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사연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연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가장 가까이 지낸 지인 중에 한 명이 님이랑 가장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얘기하면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는 분도 마찬가지로 연고는 광역시인데 지방에서 출퇴근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좀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들어오셨네요. 늦은 나이에. 혹시 준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연자분한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준비해서 얼마 만에 붙었는지. 네. 사실 근데 이게 간단한 고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공무를 하게 되면 사실 한번 이제 내가 들어왔을 때 지역 이동이 사실상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한 지방에서 쭉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년 했다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이 시험이라는 게 좀 위험부담이 큰 게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하향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직렬이 뭐 지역 단위로 군 단위로 갔을 경우 이 경쟁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향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이분처럼. 이게 그런 거에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뭐냐 하면 분명히 합격 발표되기 전까지는 여기라도 붙여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다. 아마 그 마인드였을 거야. 분명히. 왜냐면 공부하는 게 지긋지긋하거든요. 2년 하겠습니다만 또 떨어져서 또 1년 기다리고 하면 또 그 기회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 제발 붙여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군 단위로 지원했는데 덜컥 붙어버렸어요. 붙고 나니까 생각되는 게 좀만 공부하면 연고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예,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꽤 많아.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모든 일에 다 있어. 뭐 경찰도 있고 일행도 있고 많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 지방직 같은 게 비리비리합니다. 이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을 얘기할게요. 제 친구입니다. 제 불알 친구 중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연고가 대구인데, 그 친구는 청도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대구에 청도까지 꽤 거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운전직입니다. 운전직인데, 운전직도 엄밀히 따지면 소수직렬이죠. 예. 그래서 왜 군 단위에 지원을 했냐고 하니까, 이게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경쟁률이 이 광역시하고 군 단위하고 거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냐고 하니까 좀 심하면 20, 30배까지 차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광역시와 군 단위 경쟁률과 커트라인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군단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광역시는 얼마인데 하니까 광역시는 뭐 3자릿수 돼요. 운전직이. 대구는 3자릿수. 그래서 대구랑 가까운 뭐 경산 같은 데도 한 50대 넘어간대. 운전직이. 근데 자기가 지원한 군단위는 1자릿수 돼요.
원래 경쟁률이라는 게 좀, 이 어떤 지역차가 좀 벌어지는데, 이 지방지 특히 소수직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말도 안 되게 벌어져요. 예. 그래서 내가 군단이 붙었다고 해서, 이 광역시를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 예. 그래서 나는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고 상대적으로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군단이. 군단이라 하향 지원해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군단위 지역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점수 알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원점수 아닙니까? 올해 기준이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봐서 붙은 거 아닙니까? 작년인가? 보통 지방직은 필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점수가 앞서면 사실상 게임 끝이죠. 예. 뭐 가산점 같은 거 뭐 문제되는 거 하는 거 없으면 필기에서 내가 커트라인 좀 어느 정도 이제 웃돌면 끝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피라베스도 작게 하기 때문에 올해죠. 그러면 이미 지금 군 단위에서 지방지이겠네. 군 단위에서 이제 맞은 점수가 광역시로 갔을 경우에 합격권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님이 올해 그 맞은 점수가 그 점수로 광역시의 커트라인 뚫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군 단위하고 광역시는 커트라인 차이가 좀 많이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합격한 필기 점수로 광역시 커트라인 넘기 힘들다면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님이 광역시로 시험을 봤으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님이 광역시를 쭉 도전했다가 이 점수로 떨어졌으면 이 생각을 하겠죠. 아, 군단이 냈으면 붙었을 텐데. 맞잖아요, 여러분. 지방지 시험이라는 게 직렬 군단위로 갈라질 뿐이지 문제는 똑같이 풀잖아. 기출문제 똑같잖아요. 네, 전국 공통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방직이라는 게 좀 웃긴 게 광역시하고 군단위하고의 어떤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시험 성적에 대한. 경찰보다 더 심해요. 경찰은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가 있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지방직은 좀 많이 왔다 갔다 거려. 커트라인이. 예.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이번에 그 광역시 커트라인에서 몇 점 모자라요? 원점수죠, 원점수. 올해부터 원점수 아닙니까? 선택 과목 없죠? 필수 과목 바뀌었는데 뭐 한두 문제 차이입니까? 아니면 뭐 좀 많이 벌어집니까? 광역시는요, 그 모든 진열 다 힘들어요. 모든 진열. 15점요. 좀 많이 15점. 그러니까 500점 만점이 15점이죠. 500 만점이 15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한 과목당 세 문제씩요. 그러면 좀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권에서 10점, 15점 차이 꽤 큽니다, 여러분. 예.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 공부라는 게 1점 점수에 안 올라가요, 이게. 보통 합격권 점수가 한 85 정도 잡을게요. 85라고 했을 때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 한 70점에서 80, 한 5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어. 한 70에서 75 사이. 합격권에서 5에서 한 10점 내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인물들이 넘치고 흘러요. 공부에도 계속 그 점수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광역시 커트라인은 15점 차이 난다면.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알아야 돼. 님도 아시겠지만 공부라는 게 오래 한다고 성적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일정 단계에서 멈춰버려요, 수준이. 님이 지금 2년차 했으면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할 만큼 했는데 그 정도 성적이 나왔다는 건 내년에도 비슷한 레파토리로 공부를 했을 시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합격한데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고지에서 차로 3, 40분, 30분, 40분이면 충분히 출퇴근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할게요. 뭐냐면 제 친구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어는 대구인데 청도 군청에서 일을 해. 근데 일하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거기가 한 100명에, 인원이 한 100명 넘는데 반이 대구 사람이야. 반은 그 청도 군청에 있던 사람이고 반은 대구 사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때 나만 여기 타지 사람이라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군단위로 갔을 경우에 그 광해 출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님 같은 사유로 하향 지원해가지고 붙어서 연고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네. 물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좋죠. 좋은데 사람 일하는 게 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군단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군단이라고 해서. 왜냐면 군단위가 아무래도 관리하거나 이제 손봐야 되게 적잖아요. 사람들 적고 하다 보니까 일하기는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광역시는 굉장히 민원도 넘치고 시끄럽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부딪히고 하니까 불편한데 군단위는 아무래도 이제 직원 수가 소수 아닙니까? 소수다 보니까 늘상 보는 사람 보다 보니까 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일해보고 판단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도 안 해보고 당장 난 연구지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년에 또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 성적은 넘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내년부터 이 공무원 채용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공무하기 때문에 뭐 공무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얼마나 뽑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신경 안 쓰잖아. 나는 그냥 성적 나와가지고 잘 맞아서 내가 원하는 직렬 붙기만 하면 된다. 보통 수험생들 그런 마인드죠. 근데 지금 뉴스나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 제재를 상당히 많이 가해요.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뭐 임금 동결시킨다거나 뭐 어떤 지원비 같은 걸 옛날처럼 막 많이 퍼주지 않아요. 아무래도 나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공무원부터 허리끼리 졸라매자,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직 국가직은 올해만 많이 뽑고 내년부터는 좀 많이 뽑지 않을까 전망이 돼요. 이게 아마 뭐 1년뿐만 아니라 거의 전진년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도 올해가 거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채용 전망이 없다는 건 그만큼 적게 뽑는다는 거죠. 원래 지금 올해 나왔던 인원보다 더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갑니다. 왜냐? 고인물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고인물들은.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은 안 그만두고 공부 이제 얼마 안 한 사람들 그만두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합격한 데서 그냥 뭐 출퇴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자취를 하시던가. 왜냐하면 뭐 내가 사는 지역에서 차로 3, 40분이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많이 먼 것도 아니야. 아예 고향을 떠나신 분도 좀 있어요. 제 방송에 서울 연고인데 저 경북촌에 가가지고 일하신 분도 있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있어. 뭐 부산인데 뭐 사천 가서 일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야. 뭐냐면 지금 어디까지나 일을 해본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근무를 해본 게 아니잖아. 내가 하는 직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공무원 사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일도 안 해봤는데 일 해보기도 전에 다시 연고지 준비하겠다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안 그래요? 내가 근무를 해보고 나서 여기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아, 여기 참 일하기 힘들다. 못하겠다.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뭐, 내가 지금 붙은 그 군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연고지 일하고 싶으니까, 어, 시험을 보겠다. 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일할 것 같아. 일해보고 판단할 것 같아. 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31세잖아. 우리 수명이 32세란 말이에요. 뭐, 광역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 상대 많이 하고 인원수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내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아니 뭐 집이 잘 산다고 해가지고 뭐 부모님이 뭐 뒷받침해준다 뭐 그런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본인도 아시겠지만 남자 나이 31살이면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이제 어떻게든 사회생활 해가지고 이 돈을 벌어가지고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뭐 공무원 월급이 엄청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호봉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 저는 들어가서 일해보고 결정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일을 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예. 왜냐하면 그거 하셔야 돼, 이인님. 지금 3, 40분 출퇴근 거리라고 했잖아요. 1시간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 1시간 반 출퇴근하는 사람도. 물론, 그건 좀 엄청 많기는 아니지만, 예.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예. 그러니까, 광역시 있으면 광역시 있는 데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군단이면 군단위 지역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 군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일하면 한 번 가면 쭉 계속 일해야 되잖아.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게 두 가지인데 출퇴근 문제보다는 사실 민원인들하고 주변 공무원들끼리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 두 가지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군단위 지역보다는 사실 광시 지역, 사람 많은 지역이 더 많습니다. 네. 어차피 내가 이 공무원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있지는 않은 한은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에이 뭐 이 마음에 안 들 그만둘 거리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건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충분히. 그래서 지금 뭐 합격한 거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일해보고 나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 내년에 연고지 가고 싶어서 연고지 준비하겠다 해서 여기 안 들어가서 내년에 시험을 반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입니다. 가정인데 2023년에 시험을 봐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 광역시 떨어졌어. 그래서 내년 2024년을 또 봐. 보는데 그때는 군단이 티오가 안 나. 인원이 확 줄었어. 그래서 경쟁률이 기존에 막 2배야. 네. 그러면 더 좀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해당 직렬에서 차석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90점 나와가지고 전국 어디든 붙을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돼. 근데 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내 성적으로 광역시를 비비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성적이라는 거. 그거 하셔야 돼. 광역시는 고인물들 천재예요. 고인물들.
고인물들 제야의 고스트 천재. 여기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도 엄청 많아.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지역 했으면 진작에 붙는 사람인데 여기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게 경련이 높은 거야. 커트라인도 높고. 아까 뭐 70점 아까 뭐 15점 차이 난다고 하잖아. 그 15점 차이를 저분들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광역시라고 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예. 어느 직렬이든 광역시 같은 경우, 지방의 광역시 같은 고인물들, 제야의 고스트 엄청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 성적이 좀 나오는데, 다른 직렬, 뭐, 다른 지역에 내면 붙는 사람인데, 난 여기만 볼 거야. 근데 본인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성적은 광역시 커트라인 넘기엔 좀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예, 지금 합격한 데에서 일하는 수밖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수험생활 오래 한다고 현직생활에 도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수험생활 오래 했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공무원 합격하고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되고 일하고 나서 출근해보고 나서 겪고 나서 판단할 때 늦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분들 많아.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내가 이제 연고지가 아닌데 붙어가지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왔을까 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좀 적응하고 일해보니까 괜찮네. 시끄러운 분위기도 없고 또라이 같은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그리고 군 다니니까 뭐 차 막힐 염려도 없고 단지 아쉬운 게 인프라 정도. 그리고 집에서 충분히 출퇴근 가능하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현재 합격했으니까 합격한 데서 먼저 근무하고 나서 판단해봐라. 합격한 데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님이 뭐 합격한 건 맞지만 광역시에 붙을 만한 객관적인 성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 네. 아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올해 광역시 기준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 필기컷에서 마이너스 15점이라고 이제 꽤 큰 거예요. 이거 님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꽤 큰 겁니다. 이거 이 15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어. 이거 못 넘어간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수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공부를 한 게 오래 한다고 성적이 갑자기 팍 오르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 할 때 오릅니다. 처음 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팍팍 오르다가 일정 단계에서 멈춰버려. 공무원 공부라는 게. 거기에서 정체돼가지고 못 올라간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 이 수험 기간은 절대 성적과 비례하지 않아요. 이게. 특히 3년 이상 지나가 버리면 오히려 기존의 성적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제가 얘기한 것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현직 생활 열심히 한번 잘해보시오. 잘해보시고 나쁘지 않을 겁니다.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어렵사리 붙었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잘 근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